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근대 국가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제기돼요.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했는데 어떻게 현실적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초래됐는지 이유에 관해서 다양한 분석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현실은 그 당시에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노동자들이 충분히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으니까, 즉 자유주의에 대해 충분히 계몽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또 내지는 당시 자본가들이 특별히 욕심이 과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내지는 당시 사회적 여건이 독과점을 형성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를 대면서 근대 국가를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대 국가가 제시했던 이론들, 국민주권주의, 인간 이성의 합리성, 자유주의, 시장주의,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런 등등의 근대 국가의 이론이나 또 근대 국가의 법 질서에는 아무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오히려 근대의 이론, 근대의 법 질서, 특히 자유주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사회 질서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고요. 실제로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1970년대부터 이제 크게 대두되었던 신자유주의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자유주의라는 뜻이죠. 근대 자유주의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어서 주로 자본가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이론으로 작동했었죠. 이 신자유주의 이론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모여 있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입장에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근대 국가가 가졌던 법 질서 또 그거의 게임 규칙을 설계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근대 국가 이론은 허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위험하죠, 허상이니까. 비참한 현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짓말, 허구였다라는 거죠. 거짓말 위에 국가 질서를 형성했으니까 핑크빛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현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군주제와 봉건 사회의 법 질서가 신이라고 하는 허구에 근거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 수많은 노예나 농노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근대 국가는 인간 이성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허상을 만들어서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 대중들을 비참한 생활로다 내몰았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근대 국가의 이론을 비교적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굳이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근대 국가의 이론을 신성시하자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근대 국가가 국민혁명에 기초한 것이고 자유주의에 기초한 거니까 우리 사회 질서에서 가장 바람직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특히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런 말을 하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선생님이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근대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거짓말, 검증된 사실에 대해서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라는 게 선생님 입장이에요. 한번 좀 봅시다. 이미 이제 자세히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근대 국가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어요. 첫째, 사람부터 시작하죠.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이성의 합리성, 그것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두 번째, 각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성적 판단을 하니까 각 사람이 주권자이고 주체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군주주권을 깨부쉈죠.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이론이죠.
두 번째, 각 사람이 주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합리적이니까 각자 자유롭게 거래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팔아제끼기 위해서 자유롭게 거래하면 거래 결과가 합리적으로 분배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최적의 분배를 이룰 것이고 사회는 최적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유주의가 가장 중요한 국가 질서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에 의하니까 사람들이 거래하는 곳, 시장이죠. 그 시장은 자연스럽게 좋고 나쁜 것을 서로 거래하게 되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장소가 되고, 따라서 시장 질서는 철저하게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시장주의죠.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하다 보면은 좀 미안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또 부자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근대 국가에서 뭐라 하냐면 가난한 사람은 합리적으로 거래를 못한 사람이고 부자들은 스스로 합리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니까 부자가 부자인 것은 합리적 이성을 잘 이용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이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가난한 것은 그 사람 책임이다 라고 해서 가난한 것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개인 책임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처럼 시장이 정의롭고 시장이 합리적 분배를 하니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 시장에서 패배한 사람들, 불합리하게 거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도와줘서는 안 된다.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돕기위해서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런 세금 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국가가 재분배에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정의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했어요. 야경국가 이론이죠. 자,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근대국가 이론인데요. 선생님이 이 이론을 하나하나 어떤 문제점인지 다 설명할 겁니다. 그러나 근대국가의 이론이 전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딱 한 가지 이론은 정말 좋은 이론입니다. 국민주권주의 이론이죠. 국민주권주의는 오늘날 현대국가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론이에요. 물론 그 근거는 근대와 현대가 좀 달라요. 근대는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이고 또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니까 주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다 전개했고요. 그러나 현대국가에서는 인간이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 판단은 결국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가치 판단에서 주체적이다. 그러니까 각자 주권자로서 국가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국민주권주의는 근대와 현대가 똑같지만 근거는 조금 다른 거죠. 아무튼 국민주권주의는 근대 국가가 인류 역사에 남겨준 말 그대로 걸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대 이후에 이제 개개 국민은 주권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 사회의 주인이 됐죠. 그 오늘날도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 질서의 초석이 되고 있어요. 몇몇 국가 물론 아니지만요. 이 국민주권의 뜻은 뭐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사회를 꿈꾸는 어떤 근거가 된다고요. 이념이 되죠. 이 국민주권주의는요, 근대 국가에 있어서는 군주주권을 거부했던 이론이고요. 오늘날에는 인간이 잘 모르는 허상들,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절대이성, 절대정신, 신, 영도자, 민족, 이런 등등의 어떤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거에 군주가 된다든지 그 가치를 빌미로 해서 독재 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어떤 지도자가 있다면 이 국민주권주의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국민주권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권자라고 하는 이 국민주권주의는요, 근데 근대화는 조금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근대에서는 형식적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자라고 얘기하지만 현대 국가에서의 국민주권주의는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 자본가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이 모두 다 주권자이고, 그러니까 모두 함께 주권자로서, 주체로서, 국민으로서 대우받아야 된다는 이론으로다가 국민주권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다시 말해서 자본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먹고 잘 살 때 비로소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국민주권주의에서 도출된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주권주의는 오늘날의 정의, 올바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국민주권주의는 자본가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근대 국가의 이론의 허상들,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트려 버리는 가장 큰 무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어서 이제 근대 국가가 제시했던 이론이 가지고 있는 허상들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